자, 일단 오늘은 이제 경기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또 전환점을 또 이제 밟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도 당연히 반영을 많이 했고, 날씨도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 날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기, 제가 표 구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일단 애틀랜타 경기에 강수 확률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필라델피아 승 구매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경기가 오늘 필라델피아 경기 시작하고 나서 경기 후반부쯤 돼서 경기 시작 2시간 이후쯤부터 비가 유력하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서스펜디드가 될 것까지도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중단이 되기 전까지 비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이 경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는 후반에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접근하는 것이다라는 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실제로 구매는 이 조합으로도 전혀 내드리지도 않은 경기고요. 여러분들도 파악하심에 있어서 요거 구매를 혹시나도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린다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면 이제 피츠버그 대 이제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요거 이제 또 봐보면 어제 경기는 이제 슈어저의 6이닝 1실점 완벽투와 함께 토론토가 이제 컬크도 홈런을 때리고 이제 스프링어도 돌아와서 홈런을 때리고 타격에서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토론토였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비에도 대 베시시입니다. 사실 타격 지표라든지 이제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의 이름만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토론토로 많이 접근을 하고 싶은 경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딱 한 가지죠. 이미 홈에서 텍사스를 상대로도 털려버린 배시신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3승 6패 6.39의 ERA로 홈과 원정에서 너무나도 다른 기량의 피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즌 배시스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경기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심에 있어서도 불안 요소를 안고 경기 이제 노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5점이 주어지지 않고 8.5점이 주어졌다면 사실 오버라는 선택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도 9위 자체는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데뷔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7년 채우거든요. 한 2, 3년 내로. 근데도 아직 커맨드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요소를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토론토 타선을 상대로 얘가 호투할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라고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배식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정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적 부진이 오늘 경기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토론토 승으로 구매를 하기보다는 오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 토론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불펜에서의 불안감, 이 불펜에서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선택지는 좀 좁혀지게 만들지 않나라고 저는 가볍게 일단 좀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좀 심플하게 어제 분석 보니까 50분 넘어갔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면 이제 루자르도 대 루이스 카스티요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는 사실 이제 너무나도 잘 던져줬던 산체스입니다. 커리어 하이인 13K를 달성하면서 이 필라델피아의 마운드를 굳건하게 지켜줬던 이 산체스였고, 실제로 이 산체스의 공은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체인지업은 구종같이 최강의 이 투수거든요. 실제로 스쿠발이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체인지업으로 기록하고 있는 삼진수보다 이 산체스가 기록하고 있는 삼진수가 훨씬 많을 만큼 리그 전체 체인지업을 통한 삼진 개수 리그 전체 1위의 선수였습니다. 그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오늘 경기는 또 좌투수 3경기 연속으로 좌투수를 상대하게 되는 이 시애틀의 타선인데, 어제 플랑코가 삼진 4개 쳐먹었거든요. 5개인가?
그만큼 이 플랑코도 지금 자투 상대로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중심 타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타자들이 자투 상대로 계속 약점을 보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어제 그렇게 컬커링의 아쉬운 볼질로 실점이 이루어지면서 추격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리얼무토가 또 홈런을 때려내면서 경기를 잡아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루자르도의 이닝 소화에 대한 기대값은 확실히 커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불펜들이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도 분업이 나름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스트랑컬 커링 듀란이 아니라 다른 투수들도 활약을 좀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애틀의 불펜진들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전체적인 지표를 본다면 시애틀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애틀의 불펜진이 그렇게 홈런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레규미나 털린 것도 슈아반에 홈런 2개 맞았던 날도 그 1차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실 누가 나와도 불안한 피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애틀 불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 소식이 만약에 비가 안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으로 또 접근해서 수입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게 수입 전에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 비가 내렸을 때 누가 그 피해를 떠안을 것인가, 그거는 진짜 동전 뒤집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저는 필라델피아 승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접근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진짜 스쿠바리 또 스쿠바랬고 헌터 브라운도 진짜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가 진짜로 명승부를 펼치는 와중에 결국에는 오트죠? 오트가 이제 볼질로 밀어내기, 연장 밀어내기 끝내기 패배를 당했던 휴스턴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찰리 모튼 대 발데즈, 사실 선발에서 이미 균형은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거를 찰리 모튼 믿고 디트로이트 승으로 과감하게 지르실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실 것인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휴스턴의 타격 부진, 아무리 스쿠발이었다라고는 하지만 1차전 플라우티 전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찰리 모튼의 커브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우티의 너클 커브도 사실 거기에 대응이 잘 안 됐던 게 휴스턴의 페인이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찰리 모튼의 제구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경기가 운영이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휴스턴의 지금 타격감에서 이거를 공략해가지고 타격에서 발데즈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지금 불펜 싸움에서 연장 승부까지 갔던 어제 경기 양상 때문에 이제 휴스턴도 디트로이트도 자원에서의 한계를 느끼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디트로이트도 어제 나름 알차게 주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네건이 아마 오늘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들로 투구를 좀 이어가줘야 되는데, 휴스턴 입장에서 오늘 이제 아브레이오 연투 정도로만 각오를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발제드 뒤를 이어가지고 좀 더 좋은 피칭을 이제 마운드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8.5점의 기준점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7.5점이 안 나오고 8.5점이 나온 이유는 발데지의 기량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이 찰리 모튼이 녹아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7.5가 아니라 8.5를 줬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찰리 모튼의 피칭이 좀 더 빛을 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회라고 보고 이거는 디트로이트 언더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디트로이트 타선 이제 어제 경기 막힌 거 헌터 브라운 잘한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좌투 상대로 결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디트로이트 타선 중에 핵심 타자가 결국 라일리 그린이라는 선수고, 이 거기에서 오는 타격 부진, 오늘 좀 디트로이트도 감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좀 말씀드리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오늘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는 데뷔전을 치르는 루키 메식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92마일에서 4마일 내로 오가는 90마일 초반대 공을 던지는 선수이고, 좌투수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 이제 클리블랜드의 파밍 시스템 내에서 투수 부분 유망주 랭킹 3입니다. 타자 제외.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런 낮은 공을 9위를 이제
구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이랭크가 되어 있는지, 그거 이유는 결국 이 체인지업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에서도 한 80몇 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이 삼진 개수가 120개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체인지업이었어요. 실제로 이 스카우팅 리포트 이제 그레이드 스케일링에 따라서 보더라도 체인지업의 점수는 이 7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굉장히 뛰어난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여기에 얘가 웰컴 투 MLB 당할 건 당연히 각오를 해야겠죠. 매 공에 체인지업을 던질 것도 아니고 포신 페스티벌 승부도 분명히 들어갈 테고, 거기에서 타자들이 노리는 공에 대해서 애리조나 타선이 어디 동네 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맞을 것은 각오는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인지업에 타자들이 적응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재고 난조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는 이 파트가 오히려 조금 더 멜식보다 더 부진한 성적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경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 결국에 이 경기를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리드를 잡게 된다면 역배 가능성까지도 생기는 게, 어제 경기에서 결국 가디스랑 스미스를 소모하지 않았고 유니스 그 다음에 엘라이트 정도에서 필승조 운영을 하면서 클리블랜드가 오늘 경기 필승조 운영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애리조나 불펜이 불안한 거 생각하면 클리블랜드 역배 당연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쉽게도 클리블랜드 타선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지표상으로 다시 홈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는 하락선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한다면 오늘 파트도 6이닝 3실점 선에서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이고, 그렇게 되면은 9.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언더 접근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다만 이게 뭐 애리조나 클리블랜드 승을 가도 프렌을 가도 언더를 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적어도 애리조나 승 정배당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는 이 메시기란 선수의 이 체인지업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고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애리조나 타선이 보여주고 있는 실제 이 타격 지표들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이 자완 체인지업에 대해서 대응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어제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제공해드렸던 그 이제 해외 업체들의, 베팅 업체들의 구매 시그널 중에서 유일하게 시그널이 나왔던 경기가, 승패 라인에서 시그널이 나왔던 경기가 이 경기였었고, 이 세인트루이스 승 시그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끝나고 좀 아차 싶었던 경기이기도 했었는데, 점수가 사실 이게 어제 시그널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애미의 언더가 가장 많은 이제 해외 업체들이 구매를 했던 이제 시그널 떴던 지표들이었었고, 세인트루이스 역배 하나 딱 떴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점수를 더 많이 냈습니다. 정말로 어제 분명 카브레라의 공에 대해서 세인트루이스의 타자들의 타선이 방망이가 분명히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운이 좀 좋았죠. 밀렸던 타구들, 특히 에레라가 쳤던 두 개의 타구를 포함해서 이 세인트루이스의 이 타구들이, 우타자들의 타구들이 계속해서 우측 외야로 밀어친 타구로 안타가 생성이 되면서 그게 점수가 내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브레라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다, 9-1로는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에서 빗맞은 안타들이 계속해서 세인트루이스의 점수를 냈던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한계점이 드러났던 경기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스타워즈의 부상 이탈입니다. 장타 생산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에드워즈가 복귀를 하니까 두 번 안타 치고 두 번 다 득점을 했어요. 그렇게 에드워즈의 복귀는 득점에 연결이 된다는 것이 결과로 도출이 됐던 경기였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에드워즈는 나오겠죠. 근데 저는 아쉬웠던 게, 사실 어제 경기에서 좌투 상대를 그렇게 잘 치고 있었던 마이어스를 선발 출장시키지 않았던 것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스타워즈가 빠진 라인업에서 타선을 얼마만큼 마이애미가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은 오늘 경기도 마이애미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인트루이스의 부진한 이 불펜진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에 따라서 오늘까지도 세인트루이스가 이기냐 지냐의 결과를 다 가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이 불펜 운영을 하면서 멀티 이닝을 던지게 했던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수입을 노리고 있는 경기인데 수입전인 거 생각하면 사실 쉽게 못 건드리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로메노 그 다음에 스반슨이 연투를 하면서 필승 조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 두 선수가 또 못 나오는 것도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 이게 알칸타라가 최근에 좀 잘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지표가 근래 지금 급상승선으로 다시 돌아올라선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오늘 고려를 하면은 오늘 경기에서 선발 투수 싸움에서 서로 실점이 있는 와중에 비등비등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 좀 예상을 하게 되고 당시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알칸타라가 5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볼넷 4사구를 5개를 내줬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언더 양상 속에서 저는 세인트루이스의 업셋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결국 이 재구 난조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다면 샌디 알칸타라도 예전 명성대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칸타라도 한 5이닝 선에서 던지고 내려갈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팔렌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홈런 때문에 실점이 많았던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홈런에 대한 위험성이 지워져 있다면은 아무리 이제 팔렌테가 최근에 좀 어디 좀 많이 맞고 다니긴 합니다만 볼넷도 얘도 많은 선수고 비등비등한 선에서 경기가 후반전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경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이제 가장 안전한 접근이라면 세인트루이스 2.5 프렌 그게 아니면은 세인트루이스 역배까지도 보게 된다. 어차피 이 싸움은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경기다라고 보는 게 이 경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저는 이 경기를 오버를 봤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타격이 생각 이상으로 좀 처막히면서 매치만 이제 홈런쇼를 하면서 점수를 좀 뽑아냈었고 어제 이게 기준점이 지금 어제 기준점이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내가 배팅을 안 해갖고 제가 이 경기를 기준점을 모르겠는데 그냥 9점이 났어요. 9.5점이었으면 이제 점 언더 난 거고 8.5였으면 오버 났던 경기인데 사실 워싱턴이 더 점수를 내야 됐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그 선발 싸움에서는 점수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센가도 마찬가지지만 볼넷이 많은 선수임에도 그 땅볼 유도로 지금 선방을 하면서 이번 시즌 이제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선수이고 포크볼에 대한 위력은 여전히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도 근데 센가는 5이닝짜리라고 봐야 돼요. 반면에 이 로드가 중심이 되는 건데 이 로드가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이게 매치 승을 가든 언더를 가든 뭘 가든 간에 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모든 게 달리는데 지금 얘가 선발 전향하고 나서 대량 실점을 했던 경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얘가 97말 8말까지 나오는 그 빠른 공을 던지면서 이 타자들을 압도하는 이 피칭을 선발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원정에서 매치가 워낙 맹타를 휘둘렀던 이전의 방문이었었고 어제까지도 홈런 4방을 때리면서 장타쇼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로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드가 불펜 투수였던 걸 감안하면 이제 매체 타선이 타격이 이루어졌을 때 5이닝을 넘길 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워싱턴의 불펜진에 대한 방화가 오늘 경기에서도 추가 실점의 빌미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좀 매치 승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워싱턴의 불펜의 대량 실점이 사실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긴 이닝이 될 수 있을지 3, 4이닝 안에 과연 매치 타선이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을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기준점 8.5점이 주어졌다라는 것 선에서는 일단은 센가는 호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매치가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투수 운영에 있어서 어제 득점 수준이 전반에 조금 벌어졌다 보니까 매치가 스타넥 어제 1이닝 던지면서 피터슨 8이닝으로 불펜 다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그 이제 문제가 되는 해슬리 이제 최근 이적하고 너무 못하고 있죠. 걔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 더블 마무리 체제 다 운영이 되고 저는 오히려 가장 불안한 불펜 투수가 스타넥이라 생각하는데 이 스타넥을 제외한 불펜들이
오늘 경기에서 매치의 마운드를 담당하면 어제만큼 이 워싱턴 타선이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이 경기는 언더에서 매치 승사이드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넘어갑니다. 애틀랜타 화이트삭스. 사실 오늘 이 경기 진행하면 오버 개꿀일 것 같아요. 근데 와일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화이트삭스 타선 지금 진짜로 잘 칩니다. 어제 경기 봐도 사실 애틀랜타가 어제 엘더도 그렇고 못 던진 공에 대해서 이 화삭이 타격이 되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체감을 하셨을 수밖에 없는 이 화삭의 어제 타격 이 컨택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행이 됐다면 오버로 갈 건데 이게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고 경기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절대로 건들지 마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애틀랜타 승이든 오버든 뭐든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네. 피해 보실 수밖에 없는 비의 양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템파베이 양키스. 양키스 어제 기록 썼죠. 구단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경기 타이 기록을 어제 양키스가 세우면서 진짜 홈런 쇼를 했습니다. 저지, 벨린저, 스탠튼으로 이어진 타선의 백투백투백 홈런을 시작으로 어제 벨린저 2홈런 경기 포함해가지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홈런 쇼를 했습니다. 카벨레도 저 누구야? 저 카발레로도 친정팀 상대로 어제 홈런 2방 때려냈고요. 진짜로 양키스 핵봤다 제대로 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쉐인바즈가 홈런을 쳐맞았던 공들을 보면요. 전부 양키스가 사실은 이제 그 쉐인바즈가 못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공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실투성 공이라고 한다면은 에런 저지한테 던졌었던 그 커터 그거 실투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벨린저한테 한 개 던졌었던 거 한가운데 몰렸던 거 그거 실투였었거든요. 사실 그거 그 백투백투백 홈런 맞았던 거 그 세 개 말고는 사실상 실투성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키스의 타선이 이렇게 타격을 함에 있어서 라스무센이라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슈틀리터 같은 경우에도 어린 선수지만 얘가 이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는 절대 물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양키스 타선 특히나 스탠튼이 살아난 이 타선 스탠튼이 살아난 게 이번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얘가 7월 말부터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타선이 지금 타격이 올라와서 어느덧 3할 타율을 넘긴 스탠튼입니다. 그런 상황에 라스무센 가지고 이걸 버틸 것이다. 오만이죠. 제가 아무리 저도 어제 이 경기를 언더를 봤던 경기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템파베이 홈구장의 이 파크 팩터는 리그 최악의 이제 타자 그러니까 투수에겐 최악이죠. 최상의 타자 친화구장으로서 이 장타가 얼마나 나온지를 결과로 보여줬던 경기였었고 오늘까지도 템파베이 있는 지금 아란다 없는 상황에서 장타력은 오히려 양키스에게 밀린다고 봐야 되는 와중에 이거 템파베이가 앞서는 지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라스무센의 피칭 안정감이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라스무센이 이미 양키스 원정에서 1위부터 불안한 피칭했던 경기 이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당시 5이닝 2실점인가? 그런 피칭을 했을 때도 사실 라스무센의 피칭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도 그때 언덕 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당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라스무센의 피칭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오늘 더 타자친화적인 구장에서 경기를 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양키스 옆에 받아도 이거는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중요합니다. 캔자스시티 대 텍사스. 이게 로테이션 상으로는 원래 오늘 디그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 경기. 네, 디그롬이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한번 거른다라고 오피셜 기사가 떴습니다. 보시면은 레인저스 제이콥 디그롬 스타트 빙 스킵드 해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빨라도 부상 복귀가 이제 웬즈데이가 아니라 부상 복귀가 다음 주쯤 될 것이다라고 LA 엔젤스 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이게 오피셜이다 보니까 이게 텍사스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콜업을 또 하거나 불펜 데이를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잠깐 코 좀 풀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TBD가 걸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디그롬의 어깨 부상. 요거를 갖다가 텍사스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펜 데이를 하거나
콜업을 시키거나 그 콜업에 유력한 선수로 이미 로토와이어가 점 찍고 있는 선수는 쿠마 루커입니다. 루커 7월 31일자로 경기를 던지고 8월 1일자로 마이너리그로 옵션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7일자 경기에서 마이너리그 등판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9개 쳐맞고 5실점하면서 부진한 피칭을 하고 말았어요. 루커는 결국 이 제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 몰리는 그 자기신은 이제 커터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커맨드적인 부분이 아쉬우니까 결국 이 직구 승부를 들어가다 쳐맞는 경기가 너무 다분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루커가 나오든 불펜데이가 됐든 텍사스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도 캔자 텍사 반반 배당에서 텍사스 약정 배당 1.74배 잡히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경기가 텍사스에게 1.77 배당이 잡히면 정배당이 잡혀있긴 한데 저는 이거 나중에 배당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점점 떨어지면서 캔자스 시티가 이제 해외에서도 동배 이상으로 정배당 역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이 경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루커가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구를 따지고 보면은 투구수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텍사스의 불펜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피칭 중에서 션 암스트롱을 제외하고는 어느 투수가 올라와도 감당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밀러까지 털려버렸고 최근에 지금 경기하면서 지금 불펜들의 피칭 정말 불안합니다. 그냥 툭 까놓고 이것만 보여드려도 이게 지난 15일 동안의 텍사스 불펜진들의 성적입니다. 션 암스트롱 6경기 무실점 피칭하고 있는데 이제 콜롬비 이적해서 들어온 콜롬비 5경기 3.1이닝 만에 10.08 기록하고 있고 가르시아 6경기 5.1이닝 9피안타 2피홈런 4실점 6.75 존 그레이 못하다가 부상자 명단 빠졌어요. 그 다음 필 메이턴 털리고 있죠 요새. 지금 이 6경기 8.53 ERA. 밀러 어제 털렸죠. 6경기 5.06. 그 다음 얘는 개 털린 경기에서 타자 올린 거였고 그 다음에 윈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윈 지금 로스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펜진들만 보더라도 텍사스의 불펜 누가 올라오더라도 흔들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수입전입니다. 슈레이버 일단 못 나와요. 그리고 크루즈, 헌터 하비 부상자면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시티 불펜진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카메룬 좌투 상대로 지금 잘 쳐줘야 되는 이 제이크 버거부터 부상자면으로 빠지고 그나마 듀란 좌투 상대로 최근에 13타수 7안타 월 오픈때 타율 기록하면서 잘 치고 있는데 지금 시거 스미스 전부 지금 히가시오카 등 해서 제대로 된 자투 상대 공략을 하고 있는 타자 지표 나온 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캔자스 시티가 최근에 이번 시리즈를 토대로 살아난 파스칸티노를 포함해서 이제 저 누구죠? 가르시아, 그 다음에 살바도르 페레즈가 어제 일리스라는 병목으로 그냥 뭐가 아픈지는 모릅니다. 일단 빠졌어요. 빠졌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게 안 돌아오게 되면 마을 나왔을 때 타선 약해지는 거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살아난 상위 타선의 힘, 그 인디아, 파스칸티노, 가르시아, 바위쭈, 그 다음에 프레이저, 그리처 얘네들 나왔을 때 경기력, 타격에서는 훨씬 더 캔자스 시티가 저는 앞선다라고 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역배 보는 경기예요,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미네소타 어제 언더를 봤었습니다. 8.5 언더 봤는데 0.5 오버 났죠. 벅스턴의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외야에서 판단이 그게 다이빙을 했어요, 잡을 타고 했는지 그것도 사실 허슬 플레이였고 도전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쉽게 흘러가게 되었었고 이제 저는 타격에서 예상했던 컬츠 랭길리어스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날 점수는 감내를 했어야 됐어요. 조 라이언도.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제 실점이 되는 상황은 수비에서의 좀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던 미네소타였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 없죠. 후반에 불펜들 그렇게 잘 맞으면서 3이닝을 서로가 다 무실점으로 막아줬는데 6이닝 만에 6회 이제 오버 확정을 짓는 이제 점수가 나왔었고 아쉽게 됐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긴데 오버 이것도 오버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오버의 공에 대해서 애틀레틱스 타선 다 칠 수 있는 지표 나옵니다. 그리고 긴 재고난조 분명히 있는 선수군요. 제퍼스 어제 홈런포 때리면서 미네소타가 타겟필드에서 장타력 또 증명했던 경기였었고 오늘 애틀레틱스의 불펜진이 어디처럼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시즌 지표가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접근하자면은 오버로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라고 일단 가볍게 좀 넘어가는 경기입니다. 선발에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서로의 경기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저는 어제 미러키의 이 더블헤더 전부 다 가져갈 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뺏겼어요. 이제 어제 그냥 윌리 카스트로에게 3런 쳐맞은 1차전, 그거 너무 아쉬웠었죠. 그 다음에 말루 찬스에서 미러키가 가져가지 못했던 점수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렇게 되면은 컵스의 타선이 반등선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미즈로스키 대 이제 레아 나오게 되는데, 미즈로스키 가장 최근에 부진의 시발점이었던 경기가 이 컵스전이었어요. 당시에 이 재고난조 보이다가 혼자 와일드 피치 실점, 1루 송구 실점 하면서 1회부터 지 혼자서 자멸하는 경기했고, 이후에 재고난조 보이다가 발목까지 공 맞고 부상 나오면서 그때부터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 경기도 부상 복귀하고 나서 던졌는데 공 개판 던졌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도 9위 당연히 압도적이죠. 근데 공을 복판에라도 던질 수 있는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는 얘를 한 3경기 정도 호투하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 라고 일단 볼 수밖에 없어요. 컵 타선 이미 살아났고, 미즈로스키 컵스전에 대한 일단 부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파악을 합니다. 단 미러키 타선이 이게 왜 6.5점이 잡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미러키 타선이 약해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레아 상대로 못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타선이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미러키의 타선이거든요. 저는 6.5점이라면은 오버는 선택지 여부로 파악을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오늘 조합에 이거를 활용하진 않았어요. 일단 위글리 필드에서 6.5점이 나오면 6.5점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시그널이 이미 제가 공개를 하자면 컵스 이 경기에 대해서 7 기준점에서 언더 시그널이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버가 나야 되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 네, 언더 시그널이 떠 있습니다. 떠 있어서 저로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도 전문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는 언더를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주식으로 따지면 이 개미 같은, 이 개미죠. 이 개미 같은 저가 일반인이 아마추어 분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오버 본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좀 오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겸손하게 조금 물러나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미즈로스키 볼지라다 내려가야 되고요. 레아 순수하게 타격으로 밀리다가 떨어지고 떨거지 돼가지고 불펜 싸움 가가지고 점수 나면서 6.5점 이상은 나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다저스, 이거 오늘 다저스 역배남은 다 뒤져야죠. 네, 다 뒤져야 되는 경기고, 오타니 일단 나오는데 제가 한번 못 박았습니다. 다저스가 이미 오피셜 냈어요. 이번 시즌 오타니는 정규 시즌 동안에 5이닝 이상을 던지는 경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관리 차원에서 이미 내규 방침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 다저스는 불펜 싸움에서 좀 더 오늘은 더 소모전이 될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오타니가 호투하는 수준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 사실 저번 경기 LA 인저스 친정팀 상대로도 그렇게 좀 실점을 좀 했었죠. 물론 삼진 능력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9위도 지금 102마일까지 던지면서 공 구속도 계속 다 올라오고 있는 오타니고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든 대 오타니라면 선발 싸움에서 이미 다저스가 라인업에서 장난질을 하지 않는 이상 핸디승이든 일반승이든 뭘 가든 간에 터지면 이미 이거는 그냥 오늘 다 죽는다고 보면 되는 경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배나면 오늘 그냥 돈 따는 사람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프로토 해가지고는 그냥 뭐 다들 대동단결 해야 되는 경기지 않나 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경기에 대해서 구매 표가 96%가 몰렸고요. 구매 자금도 98%가 몰린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터진다 그러면은 베팅 업체 관련해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회식하는 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 받고 회식하고 좀 그런 날 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경기가 요 경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기 LA 인저스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이제 LA 인저스가 실제로 이게 수입을 당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게 원래 신시내티였다면 자투 기쿠치가 나왔을 때 이거를 역배를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기쿠치가 볼지를 하더라도 호투를 할 거라고 봐야 됐던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 델라 크루즈가 그거는 좌투 상대로 우타석에 들어섰을 때 상당히 타격에서 부진하고 있을 때 당시의 성적에 관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쿠치가 호투할 거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델라 크루즈가 7월달 후반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 셋째 주부터 좌투 상대로 이제 우타석에서 타율의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도 다시 4번 타자로 복귀를 해서 무려 4만타 경기로 맹타를 휘둘렀었던 안두아르, 얘는 심지어 좌투 상대로 타율이 4할 5푼대를 찍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저 우투수 상대로도 그렇게 잘 치는데 이 좌투수 상대로 그렇게 찍어 누르는 타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기쿠치는 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티네즈 꾸준히 제 역할하면서 이제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미 증명된 자원이고 지금 LA 인저스의 타선이 어제도 아델이 그렇게 홈런포를 포함해가지고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멀티 홈런 경기를 하면서 타격에서 힘을 보탰고 트라우트 타격감 유지하고 있고 당연히 치겠죠. 당연히 칠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신시내티 타격을 과연 기쿠치가 막아낼 수 있고 기쿠치가 투구수 관리를 통해서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결국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는 이 경기 신시내티가 할 만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분명히 나타난다. 저는 이 경기도 신시내티 수입전 가능성 열어두는 경기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수입이 되려면요 신시내티 입장에서 투수 무리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는 LA 인저스 이제 신시내티 승 오버 경기가 돼야 될 겁니다. LA 인저스가 그냥 지지는 않을 거예요. 신시내티 투수 운영상. 그래서 신시내티 승이면 오버고 LA 인저스 승이면 기쿠치 호투 속에서 신시내티 방망이 막히고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가 얻어맞는 공이 결국 이제 네토라든지 워드 아니면은 저 어제 쳤던 아델 얘네들의 홈런포 속에서 똑딱이 안타 계속 맞는 게 아니라 홈런포 속에서 리드를 뺏기면서 LA 인저스가 진심 펀치로 좀 투수 운영 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더 게임 속에서 LA 인저스가 이기는 양상 되는 것이 반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저는 신시내티 승 오버라인 보는 경기일 겁니다. 이 경기.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샌디에고는 JP 시어스 나오게 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루프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정배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루프가 홈 성적과 원정 성적, 아까 말씀드렸던 배식과 이제 동하는 선수죠. 루프가 이번 시즌 홈에서는 9경기 던져가지고 2.63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원정에선 4.15의 ERA로 WHIP 수준이 제고에서 흔들리면서 1.58까지 올라간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루프의 제구 난조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어제 이정호 참 잘 쳐주고 홈런도 치고 생일 작축보도 했지만 이제 좌투 상대로 성적에 있어서 지금 윌리 아담해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체프먼도 사실 마찬가지고 여타 선수들의 타격 지표들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최근에 타격 지표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어스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 불펜 싸움에 있어서 결국 이기는 경기에서 이 샌디에고가 운영하는 게 어제 경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을 했을 때 필승조 운영 이제 모레온, 아담, 그 다음에 수아레즈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세이브 홀드 상황 아니었음에도 운영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실점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이브 홀드 상황이 나오면서 이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마무리 수아레즈까지는 연투를 시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메이슨 밀러가 홀드하러 나올 거고 자완 상대하려고 이제 아마 이제 모레온을 연투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생각이 나. 마스이였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아시죠? 그 일본 좌완 투수 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슨 밀러 나오고 수아레즈 세이브 상황까지 가고 한 명 더 또 투입되면 페랄타 나오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차전 투수들 적극 기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도 불펜 싸움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흔들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물론 샌프란시스코도 오늘 투수 운영에서는 좀 진심으로 나올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 썼던 선수들 제외하고 오늘 투수 운영 생각을 하면 뭐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워커까지 시작해서
이제 투수 운영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이버 홀드 상황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상황에서는 샌디에고가 지키는 야구를 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샌디에고 승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요까지 하고 녹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